조용하고 화려한 외면을 갖춘 도시 프라하. 빨간색 지붕과 빨간색 트램, 상상 속에 있던 유럽을 그대로 재현한다. 하지만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도 있는 이곳.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촬영지이자 첫 번째 여정이 펼쳐질 여기는 프라하다. 체코의 영토는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시아로 구분된다. 그중 프라하는 보헤미아에 위치한다. 프라하는 볼타바 강이 흐르는 체코의 수도로 서울 면적보다 조금 작다. 대부분의 명소들도 밀집되어 있어 오늘 살펴볼 공간들은 대부분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다. 프라하를 소개할 때 카를 사세를 빼놓고 말하긴 어렵다. 그가 만든 카르교가 오늘의 시작점이다. 카를교 구시가지 방향 입구 오른편에서 그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그는 1346년 보헤미아 왕이 되고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 이곳을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았다. 그는 불타바 강 위로 카를교를 세움과 동시에 카를 대학, 프라하 성 등 프라하의 문화 양성에 여러 이바지를 했다. 이 다리는 19세기 중반까지 양쪽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다. 카르교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선을 가지며 공존한다. 다리 위에서 30개의 성인상들도 볼 수 있다.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동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얀 네포무크의 동상이다. 대주교였던 그는 당시 황후의 고해 성사를 들었고 황제의 물음에도 끝까지 내용을 발설하지 않아 불타바 강으로 던져졌다. 이후 그의 시신과 함께 별 5개가 떠올라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이곳에 동상도 세워졌다. 사람들은 동상 밑에 있는 동판을 만지며 저마다의 행운을 빈다. 동판에는 앞서 언급한 등과 관련한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카르교만큼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다. 바로 구시가 광장이다. 겨울엔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프라하의 그 어느 곳보다 붐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야누스 동상이다. 그는 루터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종교개혁가이다. 카를 4세가 만든 카를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된 야누스는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카톨릭에 맞섰다. 면죄부 판매, 권력의 집중 등 교회에 대항해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체코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체코어로 미사를 진행한다. 더 이상 카를 4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게 되자 당시 황제는 그를 이단으로 판단하고 처형한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본인의 신념을 지켰다고 한다. 그의 동상 아래는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바라세요 라고 적혀있다. 야누스의 죽음 이후 후스파는 카톨릭을 상대로 들고 일어선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30년 전쟁으로 이어진다. 후스파의 본거지가 동상 정면 기준 오른쪽에 있는 틴성당이다. 틴성당은 높은 첨탑을 가진 만큼 프라하 여행 도중 관광객들에게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구시가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구시청사, 즉 천문시계 앞쪽이다. 정각마다 종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12사도 인형들이 축이되어 사람들의 시선이 이동한다. 천문시계의 상단, 12사도 아래에는 시계가 있고 그 아래론 달력과 함께 별자리, 농부들의 삶을 담은 그림들이 있다. 정각에 보이는 퍼포먼스 자체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설레는 눈빛, 아이가 잘 보이도록 목마를 태운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럽다.
That's it. Applause. 사실 이 건물에는 후스파와 관련된 사건도 얽혀 있다. 그들은 당시 흐름에 반대하며 건물 창문 밖으로 보헤미아의 고위 간직들을 던진다. 이 광장 중심에 야누스 동상이 세워지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다. 그 광장에는 킹 성당 외에도 성 니콜라스 성당도 있다. 이 성당 역시 후스파의 본거지로 활용되었다. 내부는 왜인지 모르게 유럽 여행을 다니며 본 어느 성당보다 나에게 푸근한 느낌을 주었다.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한창이었다. 굴뚝반, 허니와인, 공연 등을 즐기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과거 종교 역사를 함께 겹쳐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도시가 광장 근처에는 프라하 정통시장인 하벨 시장이 있다.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 번쯤 지나치며 구경할 가치가 있다. 시장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나도 마음에 드는 마그넷 하나를 구매했다. 다음날 프라하 성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고 흐리드 찬스케 광장 쪽으로 이동했다. 광장에 도착하니 붉은 지붕을 자랑하는 프라하의 전망과 함께 최고의 전망을 가진 스타벅스가 보인다. 광장 앞에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티아스 게이트가 있다. 현재 이곳은 일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기에 근위병들도 볼 수 있다. 게이트 위에 있는 동상에도 여러 뜻이 담겨 있어 보였다. 누군가 사람을 눕혀 몽둥이로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라하 성은 카를 4세 때 신성 로마 제국의 궁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화려해진다. 내부에 있는 건축물들을 카를 4세 때 다시 지어지기 시작해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기에 여러 양식이 겹쳐져 있다. 이 성에는 비투스 성당, 고왕궁, 성이르지 성당, 황금소도가 가장 큰 볼거리이고 이 명소들을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비투스 성당 앞에서 구매할 수 있다. 비투스 성당은 오랜 건축 기간을 자랑하는 만큼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바로크 양식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고딕 양식의 특징인 첨도 아치와 리브 볼트, 플라잉 버트레스와 장미창이 눈에 들어온다. 높은 천장을 위해 과해진 플라잉 버트레스가 입장 전부터 눈길을 끈다. 볼트의 형태 또한 특이하다. 이곳 프라하 성에서는 특이한 볼트를 구경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몇 있다. 비투스 성당 측면에 구왕궁이 있다. 구왕궁은 현재 일부 공간만 공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카를 4세 때 지어지고 이후 변형되었다. 특별한 볼트를 가지고 있어 서양 건축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에겐 특별한 공간으로 남았지만 공개되어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다. 비투스 성당 뒤쪽 버트레스 맞은편에는 성 이르지 바실리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외관에 핑크빛이 도는 이 건물은 뾰족한 고딕 성당과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황금소로는 소설 변신으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의 집이 있다. 이곳은 성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거처한 집이 모여있다. 집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프란츠 카프카의 집은 그 중에서도 제일 작다. 현재는 기념품 가게로 활용되고 있는데
안에 계신 점원분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그는 여러 집에서 글을 썼지만 그중 이 집을 좋아한다고 말해 주셨다. 다른 집들도 살펴봤는데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볼 수 있었다. 프란츠 카프카의 성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글을 쓴 그의 경험이 이 책의 모티브가 되었을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가깝지만 쉽게 닿지 못하는 성을 그린 그 소설에서 좁은 황금소루가 떠오른다. 황금소루에는 여러 작은 집들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요새, 감옥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끝에는 프라하 전망을 볼 수도 있다. 퇴장하면서 근위벽의 구대식도 운 좋게 볼 수 있었다. 트램을 타고 보헤미아의 수호자 바칠라프 동상이 있는 바칠라프 광장에 도착하며 이전의 구시가제 프라하성에서 느꼈던 프라하와는 다른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프랜차이즈 상점들, 기마 상태로 보이는 국립박물관까지 많은 인파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곳은 프라하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다. 1968년 스탈린 사후, 프라하에서는 탈스탈린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을 소련에서는 파악하고 바르샤바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의 군대를 프라하에 보낸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소련군을 향해 대항했으며 한 기록에 따르면 바칠라프 광장에서도 그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다른 관광 명소들과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한다. 방문했던 이유는 카프카의 편지에서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라하의 실증을 느낀 그가 이곳을 부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곳은 여러 전설이 깃들어 있고 체코 최초의 군주들이 살았던 곳이란 이야기도 존재한다. 내부는 어느 성당의 내부보다 화려했다. 이곳의 전망은 프라하의 관광 시내가 아닌 거주지를 비추고 있어 더욱 인상 깊었다. 근처에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켓도 있기에 함께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마켓의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처음 먹은 굴라시가 제법 훌륭했다. 프라하 여행을 화약탑 앞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화약탑은 이곳에 있던 성벽의 일부였다. 성벽 또한 카를 4세의 작품이다. 오른쪽에 화약탑과 연결된 시민회관도 많은 사연이 있어 보였다. 아름다운 외면을 보고 떠난 여행에서 더 아름다운 내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도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도시 프라하. 다시 돌아간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 I am a slave to the lights up ahead. What kind of minds are these that the gods of television gave us? Oh, we love